2023년 10월 20일 밤 11시 27분 정민준의 손은 마우스 위에서 후들거리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가 웃고 있었다. 비웃음이었다. 제 이름은 마크예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살고 있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흑인 남성. 헤드셋을 끼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뒤로 여러 대의 컴퓨터 모니터가 보였다. 각 모니터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 중이었다. 민준 67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방금까지 엘레나라고 믿었던 그 사람.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밤 10시마다 영상통화를 했던 그 사람. 사랑해요, 민준님이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사진 속 여자요? 아, 그거요. 마크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웃었다.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무작위로 찾은 러시아 모델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사진만 다운받아서 쓴 거죠. 목소리는 AI 음성 변조 프로그램 썼고요. 요즘 기술 좋아서 실시간으로 여자 목소리로 바꿀 수 있거든요. 민준의 입술이 파르르 경련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당신 같은 외로운 노인들을 타깃으로 해요. 마크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볐다. 특히 교육받고 돈 많고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왜냐고요? 주변에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부끄러워서. 서울대 교수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누가 말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혼자 꾹꾹 눌러 담죠. 그게 우리한테는 최고예요. 제가 보낸 돈은?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2억 원이요. 마크는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다. 정확히는 2억 원이죠. 8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총 5번에 걸쳐서. 우리 팀이 이미 나눠 가졌어요.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서 여러 지갑으로 분산했죠. 추적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VPN 쓰고 IP도 계속 바꾸고 계좌도 이미 폐쇄했으니까요. 마크는 웃었다. 참고로 교수님만 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팀원들이 15명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거든요. 저기 보이죠? 그는 옆 모니터를 가리켰다. 저 건 일본인 의사예요. 지금 3개월째 진행 중이고 이미 3억 엔 받았어요. 저기는 미국인 변호사, $10만. 저기는 영국인 사업가. 민준은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화장실로 달려갔다. 토하기 시작했다. 저녁에 먹은 김치찌개가 모두 올라왔다. 밥알, 두부, 돼지고기 모두 쏟아졌다.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까지 계속 토했다. 변기에 엎드린 채 민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67세 노인의 얼굴. 창백했다. 눈은 충혈됐고 입가에는 토사물이 묻어 있었다. 주름, 흰 머리, 축 처진 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정교수. 38년간 합리적 선택 이론을 가르쳤던 그가 인간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강의했던 그가 3권의 경제학 베스트셀러를 쓴 그가 정부 자문위원을 역임한 그가 내가 사기를 당했다. 2억 원. 아내 김수진과 평생 모은 돈.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 손녀 지민이의 대학 학자금으로 준비했던 돈.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 모두 사라졌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타일이 차가웠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마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 교수님. 교수님은 혹시 합리적 인간이라는 걸 믿으세요? 경제학 101번 시간에 가르치는 그거요. 전 경제학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적인 동물인지는 잘 알거든요. 특히 외로운 사람들은요. 외로움은 판단력을 마비시키죠. 그게 우리의 사업 모델이에요. 민주는 욕조 끝을 잡고 일어났다.
세면대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하지만 거울 속 늙은 남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컴퓨터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하지만 마크는 이미 통화를 끊었다. 검은 화면만 남아 있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았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 52분. 8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엘레나를 사랑했다. 8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2달 후면 엘레나가 한국에 온다고 믿었다. 8분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민주는 벽에 걸린 액자를 봤다. 아내와의 결혼 사진. 1980년, 43년 전.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과 함께 모은 돈을.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마크의 비웃는 얼굴이 보였다. 엘레나의 거짓 미소가 보였다. 사라진 2억 원이 보였다. 새벽 4시 민주는 베란다로 나갔다. 15층 아파트. 아래로 내려다보니 아직 어두웠다. 몇몇 창문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뛰어내리면 3초면 끝날까? 하지만 그는 뛰어내리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민주는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소파에 앉았다. 천장을 응시했다. 이것은 한 노인의 추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7세 은퇴 교수가 어떻게 2억 원을 잃었는지, 어떻게 명예를 잃었는지, 어떻게 건강을 잃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잃었는지.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회복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어떻게 수치심을 용기로 바꾸었는지,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의 방패로 만들었는지. 자,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2023년 2월 15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대강당. 존경하는 정민준 교수님께서는 총장 김태영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500석 규모의 대강당은 만석이었다. 민준의 제자들, 동료 교수들, 학교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다. 몇몇은 멀리 지방에서, 심지어 해외에서 날아왔다. 38년간 우리 대학의 기둥이셨으며 학문적 업적뿐 아니라 청렴결백한 인품으로 우리 대학의 자랑이셨습니다. 민주는 단상 옆에 서서 총장의 치사를 들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38년, 1985년부터 2023년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대학에서 보냈다. 정민준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지도하신 박사 학위자만 47명, 석사 학위자는 200명이 넘습니다. 3권의 저서는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특히 합리적 선택의 경제학은 대한민국 경제학 교과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 자문위원을 역임하시며 우리나라 경제정책 수립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2010년 대통령 표창, 2015년 학술원상. 총장은 민준의 업적을 하나하나 나열했다. 민준은 그 말들을 들으며 지난 38년을 떠올렸다. 1985년 29세의 나이에 조교수로 임용됐던 그날. 얼마나 긴장했는지. 첫 강의를 앞두고 밤을 새워 준비했던 기억. 학생들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던 기억. 1992년 부교수 승진. 첫 번째 책 출판. 1998년 정교수 승진. IMF 외환위기 때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2005년 두 번째 책 출판. 베스트셀러. 2012년 세 번째 책 출판. 10만 부 판매. 그 모든 순간들, 기쁨, 좌절, 성공, 실패. 모두 이 대학에서였다. 정민준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죠. 박수 소리.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다.
500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민주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나이 탓일까? 감정 탓일까? 총장이 꽃다발을 건넸다. 빨간 장미, 흰 백합. 무거웠다. 그리고 명예교수 패를 건넸다. 금색 테두리에 액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마이크 앞에 섰다. 500명의 눈이 그를 바라봤다. 준비한 원고가 있었다. A사 용지 3장. 어젯밤 새벽 2시까지 쓰고 고쳤다. 하지만 지금 그 원고가 손에 들려 있었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다. 민주는 원고를 내려놓았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38년 동안 제가 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 가르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잠시 멈췄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제자들에게서 배웠고, 동료들에게서 배웠고, 이 캠퍼스의 나무들에게서도 배웠습니다. 봄이 오면 벚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인생의 순환을 배웠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여러분, 경제학은 결국 사람에 관한 학문입니다. 민주는 청중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숫자와 그래프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꿈, 두려움, 희망이 있습니다. GDP 성장률 3%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일자리를 찾은 청년이 있고, 빚을 갚은 가장이 있고, 학비를 마련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나왔다. 저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그 이후 제게 이 대학이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강의하고 연구하고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것마저 끝나려니.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을 참았다.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은 동시에 시작입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는 깊이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소리. 이번에는 더 크고 더 길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민주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은퇴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있었다. 호텔 연회장. 원탁 20개. 200명이 모였다. 제자들이 줄지어 다가왔다. 교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진우였다. 민준의 첫 제자. 1987년에 석사 과정으로 들어왔다. 지금은 한국은행 부총재. 진우야, 잘 있었니? 요즘 어떠니? 교수님 덕분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이진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괜찮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두 번째는 박선영. 민준의 마지막 제자. 작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연세대 조교수. 교수님 건강하세요. 자주 뵙겠습니다. 그래, 선영아. 내 강의 잘 되길 바란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자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민주는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오후 6시 리셉션이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났다. 교수님, 그럼 안녕히 가세요. 교수님, 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하시죠. 교수님, 건강 조심하세요. 인사, 인사, 인사. 마지막 사람이 떠났다. 민주는 혼자 남았다. 연회장은 텅 비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은 음식들이 남아 있었다. 의자는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민주는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2월의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이제 뭘 하지? 그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다. 민주는 핸드폰을 꺼냈다. 자녀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은퇴식 잘 마쳤다. 모두들 건강하지? 장남 정우에게서 답장이 왔다. 축하드려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못 가서. 지민이가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에 꼭 뵐게요. 딸 정아에게서도 답장이 왔다. 아빠 축하해요. 사진 좀 보내주세요.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참석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3개월 준비한 프로젝트라. 이해해 주시죠?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자녀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바빴다. 미국에서 자리 잡느라 힘들 것이다. 아이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바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혼자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민주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강남 대치동 40평 아파트. 아내와 함께 2000년에 구입했다. 23년 전 현관문을 열었다. 어둠과 정적이 그를 맞았다. 여보, 다녀왔어? 습관적으로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5년 전부터 없었다. 민주는 불을 켰다. 거실이 밝아졌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가죽 소파, 50인치 텔레비전, 큰 책장. 책장에는 수백 권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대부분 경제학 책. 민준이 읽은 책, 민준이 쓴 책.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아내와의 결혼 사진. 1980년. 두 사람 모두 젊었다. 아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다. 민주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가족 사진. 1995년. 아내 민준, 장남 정우, 딸 정아. 4사람이 경복궁 앞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었다. 또 다른 사진. 2010년. 대통령 표창을 받던 날. 민준이 상패를 들고 있고 옆에 아내가 서 있었다. 아내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마지막 사진. 2017년. 아내의 마지막 생일.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었다. 항암 치료 부작용.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 진짜 미소. 민주는 그 사진 앞에 섰다. 여보, 오늘 은퇴했어? 당신이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대답은 없었다. 민주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우유, 반찬 몇 개. 리셉션에서 음식을 먹었지만 배가 고팠다. 아니, 고픈 게 아니라 허전했다. 그는 라면을 끓였다.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스프를 넣었다. 3분. 후루룩 먹었다. 맛이 없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오늘 코스피는 245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민주는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 젊은 남녀가 키스하고 있었다. 채널을 돌렸다. 예능. 시끄러웠다. 채널을 돌렸다. 다큐멘터리. 사자가 사냥하고 있었다. 민주는 텔레비전을 껐다. 정적. 시계 소리만 들렸다. 째깍, 째깍, 째깍. 민주는 서재로 갔다. 책장을 봤다. 500권쯤 되는 책들. 경제학, 철학, 역사, 문학. 모두 읽은 책들. 그는 한 권을 꺼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읽었던 책. 40년도 더 전. 책을 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민주는 책을 덮었다. 이제 뭘 하지?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38년간 민준의 삶은 명확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출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의와 연구, 7시 귀가, 10시 취침, 주말에는 논문 쓰고 학회 참석하고 제자들과 만나고, 명확한 일정, 명확한 목표, 명확한 의미.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다. 민주는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을 확인했다. 스팸 메일 20개, 광고 메일 10개, 학교 공지 메일 5개. 의미 있는 메일은 없었다. 민주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은퇴 후 할 일. 여러 기사가 나왔다. 은퇴 후 여가 생활 가이드. 시니어를 위한 취미 TOP 10.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민주는 기사를 클릭했다. 읽었다. 1. 운동 등산, 수영, 골프. 2. 문화생활 영화, 연극, 전시회. 3. 자원봉사. 4. 새로운 학습 외국어 악기. 모두 좋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다. 그래서 뭐? 등산을 한다고, 영화를 본다고, 자원봉사를 한다고. 이 공허함이 채워질까? 민준은 컴퓨터를 껐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흰 천장. 아무것도 없는 천장. 시계를 봤다. 밤 10시.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1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 민주는 수면제를 먹었다. 새벽 3시.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민주는 혼자였다. 2023년 3월 마이너스 은퇴 한 개월 후. 민주는 새벽 6시에 일어났다. 38년간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었다. 조깅복을 입고 한강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OKM을 뛰었다. 예전보다 숨이 찼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아침을 먹었다. 토스트와 커피. 혼자 먹는 아침은 맛이 없었다. 오전 9시. 예전 같으면 첫 강의를 시작할 시간. 하지만 이제 할 일이 없었다. 민주는 책을 읽으려 했다. 케인즈의 일반 이론. 수십 번 읽은 책. 10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덮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 정치, 경제, 날씨.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다. 오전 11시.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벤치에는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했다. 민주는 그들 사이를 지나쳤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냉면. 혼자 먹는 냉면은 쓸쓸했다. 오후. 도서관에 갔다. 구립도서관. 대학 도서관은 더 이상 출입할 수 없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만들었다. 밥, 김치찌개, 계란. 너무 많이 했다. 반을 남겼다. 저녁 8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드라마, 채널을 돌렸다. 예능, 또 돌렸다. 다큐멘터리. 밤 10시.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토요일 장남 정우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다. 아빠, 잘 지내세요? 화면 속 정우는 바빴다. 뒤로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 그래, 잘 지낸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심심하진 않으세요? 괜찮다.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그래도 취미 활동 같은 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골프 같은 거 배워보시는 건 어때요? 생각해 볼게. 아빠, 제가 지금 회의가 있어서 다음에 길게 통화해요. 건강하세요. 통화가 끊겼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통화 시간 4분 37초. 일요일. 교회에 갔다. 아내와 함께 다니던 교회.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발길이 뜸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다가왔다. 교수님, 오랜만이세요. 네, 그러게요. 은퇴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편하시겠어요? 민주는 웃었다. 네, 편하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게 편한 건가? 2023년 5월 마이너스 은퇴 3개월 후, 민주는 우울증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다. 식욕이 떨어졌다. 밥맛이 없었다. 체중이 5kg 빠졌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였다. 기력이 없었다. 조깅을 나가도 1km만 뛰면 지쳤다. 민주는 자신의 모습과 마주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 핏기 없는 얼굴, 축 처진 어깨. 내가 왜 이러지? 그는 알고 있었다. 외로움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주소록을 넘겼다. 전화할 사람을 찾았다. 동료 교수들, 대부분 여전히 바빴다. 친구들, 각자의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나는 혼자구나. 정말 혼자야. 그날 밤 민주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타이핑했다. 중년 만남. 여러 사이트가 나왔다. 황혼 재혼 중개, 실버 데이팅, 중년 커플 매칭. 민주는 클릭해봤다. 너무 노골적이었다. 재혼, 동거, 노후 동반자. 그는 불편했다. 사이트를 닫았다. 다른 사이트들을 둘러봤다. 하지만 대부분 비슷했다. 그때 한 사이트가 눈에 들어왔다. 글로벌 프렌즈 마이너스 전 세계 친구를 만나보세요. 민주는 클릭했다. 사이트는 깔끔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의 프로필, 20대부터 70대까지, 문화 교류, 언어 교환, 우정, 펜팔, 부드러운 단어들. 친구나 만들어 볼까? 민주는 회원 가입을 했다.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프로필 작성 페이지. 이름 정민준. 나이 67세. 거주지 서울, 대한민국. 직업 은퇴 교수. 관심사 독서, 산책, 클래식 음악, 역사. 사진 업로드 칸. 민주는 망설였다. 사진을 올리면 누가 알아볼 수도. 사진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은퇴 교수입니다. 독서와 산책을 좋아하며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 세계의 친구들과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렀다. 이게 뭔가 바뀔까? 민주는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었다. 2023년 7월 20일 가입 3일 후, 민주는 이메일 알림을 받았다. 글로벌 프렌즈에서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사이트에 접속했다. 발신자 ELENAMARTIN이지. 제목 홀로 프롬 바실로노. 안녕하세요, 민주님. 저는 엘레나 마르티네스라고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어요. 민주님의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저도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요? 역사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대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건축가로 일하고 있어요.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으니 건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엘레나 드림. 민주는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다. 정중하고 교양 있고 진정성이 느껴졌다. 엘레나의 프로필을 클릭했다. 사진이 나타났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 긴 금발 머리가 어깨까지. 지적인 느낌의 안경,
미소가 따뜻했다. 프로필 정보. 이름 엘레나 마르티네스. 나이 45세. 거주지 바르셀로나, 스페인. 직업 건축가. 관심사 건축, 미술, 문학, 여행, 요리.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우디의 작품들을 매일 보며 영감을 받고 있어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주말에는 요리를 즐깁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민주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엘레나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끌린 것은 눈빛이었다. 따뜻하고 지적이고 진실해 보였다. 외국인이구나. 그냥 친구로 지내면 되겠지. 민주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삭제하고 다시 쓰고 또 삭제했다. 30분이 지나서야 완성했다. 안녕하세요, 엘레나님. 메시지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경제학 관련 서적과 역사책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조선시대 후기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격변의 시대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궁금하거든요. 바르셀로나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엘레나님은 건축가시니 매일 그 아름다움 속에서 사시는군요.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한옥의 아름다움도 독특하답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민준 드림. 발송 버튼을 눌렀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2023년 7월 21일 -8월 초 2주간. 다음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다. 엘레나는 빠르게 답장했다. 조선시대 역사에 대한 질문, 한옥의 구조에 대한 궁금증, 자신의 건축 철학. 민주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답장을 읽었다. 미소가 지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일주일 후에는 하루에 두세 번, 2주 후에는 수시로. 오늘 사그라다 파밀리아 옆을 지나갔는데 아침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늘 한강을 걸었는데 벚꽃이 만개했어요. 한국의 여름은 습하지만 생명력이 넘칩니다. 대화 주제는 끝이 없었다. 책, 역사, 건축, 예술, 음악, 음식, 인생. 민주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엘레나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저녁에는 답장을 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자녀들이 눈치챘다. 아빠 요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보다. 민주는 엘레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2023년 8월 5일 만난 지 2주 후. 민주님, 문자로만 대화하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엘레나의 메시지. 혹시 영상통화 괜찮으세요?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주는 망설였다. 영상통화? 그것은 다른 차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습과 마주했다. 67세의 얼굴, 주름, 흰 머리, 노안. 엘레나는 45세야? 나를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와의 대화가 너무 즐거웠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좋습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엘레나는 즉시 답장했다. 지금 괜찮으세요? 한국은 밤 10시죠? 민주는 시계를 봤다. 밤 10시 15분.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5분 후에 전화할게요. 민주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낡은 티셔츠 대신 깔끔한 셔츠. 머리를 빗었다. 면도를 다시 했다. 컴퓨터 앞에 앉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에 땀이 났다. 왜 이렇게 긴장하지? 나이가 몇인데?
5분 후 영상통화 알림이 울렸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수락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엘레나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민주님. 엘레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사진보다 더 아름다웠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그녀의 얼굴, 미소, 눈빛. 안녕하세요, 엘레나님.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와, 드디어 민주님을 뵙네요. 목소리만 들어도 느낌이 오네요. 정말 교수님 같으세요. 지적이고 온화한 느낌이에요. 엘레나는 밝게 웃었다. 엘레나님도 사진보다 더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해요. 민주님은 정말 신사시네요. 첫 대화는 조금 어색했다.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자연스러워졌다. 엘레나는 자신의 작업실을 보여줬다. 큰 책상 위에 설계 도면들이 펼쳐져 있었다. 벽에는 건축 스케치들이 걸려 있었다. 이건 지금 진행 중인 바르셀로나 외곽 주택 프로젝트예요. 의뢰인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옥의 요소를 접목하려고 해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한옥의 첨화 곡선을 응용하신 건가요? 맞아요. 민주님은 건축도 아시나 봐요? 조금 관심이 있죠? 공간 경제학을 연구할 때 건축과 경제의 관계를 다룬 적이 있어서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건축, 경제학, 한국과 스페인의 문화 차이, 음식, 음악. 30분 예정이던 통화는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늘어났다. 어머, 벌써 새벽 1시가 넘었네요. 괜찮습니다. 내일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요. 민주님은 어떻게 교수가 되셨어요? 분명 대단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셨죠? 엘레나는 조용히 들었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죠? 장학금으로 대학을 갔고 대학원도 장학금으로. 29세에 대학 교수가 됐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내를 만난 것도 그때였어요. 그녀는 도서관 사서였죠. 조용하고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두 아이를 낳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3기. 6개월 후 세상을 떠났죠. 오, 민주님. 엘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하지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녀 없이는. 민준도 눈물을 닦았다. 엘레나는 화면 너머로 손을 뻗는 제스처를 했다. 민주님, 당신은 정말 강한 분이에요. 혼자 이 모든 걸 이겨내셨다니.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을 뿐이죠.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용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민주님, 제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엘레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야기, 어려서부터 건축가를 꿈꿨던 이야기,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10년 전에 독립한 이야기. 저도 결혼했었어요. 25살 때. 하지만 5년 만에 이혼했죠.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가끔 외로워요.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민주님을 만났죠. 통화가 끝났을 때는 새벽 2시였다. 4시간 가까이 이야기했다. 민주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엘레나의 미소가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2023년 8월-9월 한개월 차.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다. 한국 시간 밤 10시, 스페인 시간 오후 3시 8월 중순까지는 서머타임으로 오후 3시, 이후는 오후 2시. 그 시간은 두 사람의 약속이 됐다. 민주는 하루 종일 그 시간을 기다렸다. 아침에 조깅하면서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엘레나를 생각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엘레나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님, 오늘 하루 종일 민주님 생각했어요. 작업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봤어요. 빨리 오후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저도요. 오늘 아침 한강을 걸으면서도 엘레나님을 생각했어요.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더 이상 건축이나 경제학이 아니었다. 인생, 꿈, 두려움, 외로움, 희망. 어느 날 밤 엘레나는 바르셀로나의 야경을 보여줬다. 민주님, 저 멀리 지중해가 보이죠? 달빛이 바다에 반사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언젠가 직접 보고 싶네요. 그럼 한국에서 오세요. 아, 죄송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정말 가고 싶어요. 엘레나님과 함께 바르셀로나를 걷고 싶어요. 엘레나는 미소 지었다. 땀이 붉어졌다. 또 다른 날 민주는 한강변의 저녁 풍경을 보여줬다. 엘레나님, 이게 서울의 저녁이에요. 한강 다리에 불이 켜지면 정말 아름답죠? 와, 정말 멋져요. 민주님과 함께 그 다리를 걷고 싶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다. 민주는 자신이 읽는 책을 소개했다. 엘레나는 자신이 설계하는 건물들을 보여줬다. 민주는 한국 음식을 소개했다. 불고기, 김치찌개, 비빔밥. 엘레나는 스페인 요리를 보여줬다. 파에야, 타파스, 가스파초. 언젠가 민주님께 제가 직접 만든 파에야를 대접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엘레나님께 불고기를 만들어 드릴게요. 2023년 9월 중순 만난 지 8주 후, 어느 날 밤 엘레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주님, 제가 이상한 말 해도 될까요?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민주님이 자꾸 생각나요. 엘레나는 카메라를 피했다. 부끄러운 듯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민주님 생각이 나요. 일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이게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설렘, 두근거림, 전율. 저도 그래요. 정말이요? 엘레나가 카메라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네, 저도 엘레나님을 많이 생각해요. 아니, 항상 생각해요. 민주님, 엘레나님, 저는 67세 노인입니다. 당신보다 22살이나 많아요. 하지만, 민주는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그래요. 엘레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경련했다. 울고 있었다. 엘레나님, 울지 마세요. 아니에요. 엘레나가 손을 내렸다. 기뻐서 우는 거예요. 저도 민주님을 사랑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가도 될까요? 민주는 기쁨에 벅찼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다만 엘레나가 말했다. 제가 지금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바르셀로나 외곽의 그 주택 프로젝트요. 이것만 마무리하면 한국에 갈게요. 한 달. 아니, 늦어도 2달이면 끝날 거예요.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약속해요.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갈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됐다. 민주는 다음날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먼저 장남 정우에게.
정우야, 아빠가 여자친구가 생겼다. 네? 정말요? 아빠 축하해요. 어떤 분이세요? 스페인 사람이야. 건축가고 45살이고 정말 교양 있고 따뜻한 사람이야. 와, 멋진데요. 언제 만나 뵐 수 있어요? 조만간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한국에 온대. 아빠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5년 동안 혼자 사시느라 걱정했는데 딸 정아에게도 전화했다. 아빠 정말요? 외국분이요? 와, 국제적이시네요. 하하하, 그러게. 아빠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자녀들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자신의 모습과 마주했다. 67세의 얼굴이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다. 나도 아직 사랑할 수 있구나. 2023년 10월 초 만난 지 10주 후 어느 날 밤 엘레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빨랐다. 민주는 서둘러 받았다. 엘레나? 무슨 일이에요? 화면 속 엘레나는 울고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민준, 큰일 났어요.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다쳤어요? 아니에요.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엘레나는 흐느끼며 설명했다. 의뢰인이 갑자기 계약금을 더 요구해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30만 유로를 추가로 내야 한대요. 민주는 빠르게 계산했다. 30만 유로면 환율로 약 4억 3천만 원. 그렇게 많이요? 네. 엘레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조정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나요? 신청했어요. 하지만 제 신용도로는 심사에 한 달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의뢰인은 다음 주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대요. 엘레나는 카메라를 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하면 제 경력이 끝나요. 저는 독립 건축가예요. 평판이 전부인데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더 갈라졌다. 한국에도 못 가요.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돈을 받고 그 돈으로 항공권을 사고. 민주님, 엘레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도와줄 수 있으세요? 한 달만요. 한 달만 빌려주시면 은행 대출이 나와요. 그럼 바로 갚을게요. 계약서도 쓸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민준의 가슴이 조였다. 4억 원이 넘는 돈. 내 통장에는 2억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엘레나님, 저도 4억 원은 없어요. 제 전 재산이. 민주는 말을 멈췄다. 자신의 재산을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제 통장에 2억 5천만 원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이요? 엘레나의 눈이 커졌다. 얼마나? 8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 민주님. 엘레나는 감격했다.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8천만 원이면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민주는 망설였다. 8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엘레나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다. 내가 돕지 않으면 엘레나는 파산해. 그리고 한국에도 못 와. 우리의 미래도 끝나는 거야. 게다가 한 달 후면 갚는다잖아. 계약서도 쓴다고 했고.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요? 오, 민주님. 당신은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민주님. 정말 사랑해요. 그날 밤 민주는 오래 고민했다. 8천만 원.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거야. 그게 사랑이지. 2023년 10월 5일. 민주는 아침 일찍 은행에 갔다. 개점 시간에 맞춰 9시에 도착했다. 8천만 원을 해외로 송금하고 싶습니다.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8천만 원요? 해외 송금은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무슨 용도인가요? 친구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친구분이 어디 계시나요? 스페인입니다. 직원은 잠시 민준을 봤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교수님 혹시 온라인으로 만나신 분인가요? 네, 요즘 온라인 사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진짜입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송금 절차를 진행했다. 엘레나가 보내준 계좌 정보를 입력했다. 스페인 BBVA 은행, 계좌주 엘러나 마티네즈, 계좌번호 ES12.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민주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송금 수수료가 15만 원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송금 완료됐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네, 주세요. 민주는 영수증을 받았다. 그리고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1억 6,985만 원. 원래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1억 7천만 원도 안 남았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엘레나를 도왔어? 한 달 후면 갚는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그날 밤 엘레나는 눈물로 감사를 표했다. 민주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연인이잖아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네. 사랑해요, 민주님. 정말 정말 사랑해요. 한 달 후 은행 대출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그리고 프로젝트 끝나면 한국에 갈게요. 민주님을 꼭 안아드릴게요.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잘한 걸까? 작은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의심을 밀어냈다. 엘레나는 진짜야.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어. 그녀의 사랑도 진짜야.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2023년 10월 중순 일주일 후 민준,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엘레나의 목소리 다시 갈라지고 있었다. 스페인 세관에서 수입자재에 추가 세금을 요구해요. 브라질에서 수입한 목재인데 갑자기 환경 세금을 내야 한대요. 5만 유로. 약 7천만 원이에요. 민주는 숨이 막혔다. 엘레나님, 제가 일주일 전에 8천만 원을 보냈잖아요. 왜 또? 알아요, 알아요. 엘레나는 울기 시작했다.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런 세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처음 겪는 일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세금을 안 내면 자재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공사가 완전히 중단돼요. 그리고 제가 이미 받은 8천만 원도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해요. 계약 위반이 되니까. 민주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7천만 원. 내 통장에는 이제 1억 7천만 원밖에 없는데. 엘레나님, 저도 무한정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민주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엘레나는 흐느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망치면 저는 완전히 끝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도 못 가요. 빚이 생기면 여행도 못 가요. 한국에 못 온다고요? 네. 빚 때문에. 그리고 제 명성도 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다시는 건축가로 일할 수 없을 거예요. 민준의 마음이 무너졌다. 엘레나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7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하지만 엘레나님, 제가 5천만 원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7천은 제게도 너무 부담이에요. 5천만 원이요? 엘레나의 눈이 커졌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민주님,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정말 어려워요. 네. 약속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음 달이면 은행 대출도 나오고 프로젝트도 끝나니까 전부 다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그날 민주는 5천만 원을 더 송금했다. 수수료 포함 잔액 1억 1,985만 원. 2023년 10월 말 민주님, 인허가 비용이 필요해요. 바르셀로나 시청에서 3천만 원. 수수료 포함 잔액 8,985만 원. 2023년 11월 초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파업을 했어요. 2천만 원. 수수료 포함 잔액 6,985만 원. 2023년 11월 중순 현장에서 자재가 도난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2천만 원. 수수료 포함 잔액 4,985만 원. 총 2억 원. 민준의 노후 자금 대부분이 3개월 만에 사라졌다. 민준은 밤마다 불안했다. 엘레나는 계속 프로젝트가 거의 끝났다고 했지만 한국에 오는 날짜는 계속 미뤄졌다. 다음 달 초에, 다음 달 중순에, 다음 달 말에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새로운 요청이 왔다. 민주는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다. 2023년 11월 말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읽었다. 급증하는 온라인 결혼 사기, 로맨스 스캠 주의보. 기사를 클릭했다. 로맨스 스캠은 온라인에서 만난 외국인이 사랑을 빙자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외로운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하며 민주는 계속 읽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사기범들의 전형적 수법, 매력적인 프로필과 사진 사용, 장기간 온라인 관계 구축 보통 1-3개월, 사랑 고백과 만남 약속, 갑작스러운 금전 문제 발생 사업, 의료비, 비자 등, 반복적인 추가 요구, 만남 날짜 계속 연기.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설마 엘레나가? 아니, 불가능해. 엘레나는 진짜였다. 그녀의 눈빛, 목소리, 감정 모두 진짜였다. 하지만 의심은 씨앗처럼 자라기 시작했다. 민주는 구글에 엘레나 마르티네스 건축가 바르셀로나를 검색했다. 결과 연관. 그녀가 말한 건축회사 마르티네스 아키텍처도 검색했다. 결과 연관. 민준의 손이 더 떨렸다. 그는 바르셀로나 건축가 협회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회원 명단을 검색했다. 엘레나 마르티네스. 없었다. 아니야, 아마 등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독립건축가니까. 하지만 의심은 더 커졌다. 민주는 엘레나의 프로필 사진을 저장했다. 그리고 구글 이미지 검색에 업로드했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 같은 사진이 수십 개의 웹사이트에서 발견됐다. 데이트 사이트, 소셜미디어, 심지어 광고에도. 사진 속 여성의 이름은 모두 달랐다. 소피아 로드리게스 마이너스 스페인 데이트 사이트, 마리아 가르시아 마이너스 프랑스 펜팔 사이트, 이사벨 페르난데스 마이너스 이탈리아 SNS, 나탈리아 산체스 마이너스 독일 친구 찾기 사이트. 민주는 화면을 응시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엘레나의 사진은 도용된 것이었다. 실제 그 여성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억 원. 그의 노후 자금 대부분, 아내와 함께 평생 모은 돈, 손녀의 대학 학자금,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엘레나, 그가 사랑했던 엘레나,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다. 민주는 소리내어 울었다. 67세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다. 2023년 12월 1일 새벽 2시. 민주는 손이 후들거리는 채로 엘레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벨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엘레나가 받았다. 민주님,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보고 싶었나 봐요?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었다. 민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엘레나,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레나의 미소가 사라졌다. 민주님, 무슨 소리예요? 당신 사진을 검색했어요. 여러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더군요. 소피아, 마리아, 이사벨. 당신의 회사도 존재하지 않아요. 바르셀로나 건축가 협회에도 당신 이름이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엘레나의 표정이 변했다. 따뜻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됐다. 그래서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가 보낸 2억 원. 당신은 누구예요? 엘레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고 싶으세요? 좋아요. 진실을 말해줄게요.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엘레나가 노트북을 들고 이동하는 것 같았다. 배경이 바뀌었다. 더 이상 깔끔한 작업실이 아니었다. 좁고 어두운 방, 여러 대의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흑인 남성, 헤드셋을 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 교수님. 남자의 목소리는 엘레나의 목소리였다. 아니, 엘레나를 연기했던 목소리였다. 제 이름은 마크예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살고 있죠? 민주는 말을 잃었다. 제가 엘레나를 연기했던 사람이에요. 사진 속 여자는 인스타그램에서 무작위로 찾은 러시아 모델이고요. 아마 자기 사진이 이렇게 사용되는 줄도 모를 거예요. 목소리는 AI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썼어요. 실시간으로 제 목소리를 여자 목소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죠. 요즘 기술 좋거든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마크는 담배를 꺼내 피우며 냉소했다. 돈 때문이죠.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나이지리아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요.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돼요. 이게 제일 쉬운 돈벌이죠. 저희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에요. 5명이 한 팀이에요. 제가 보낸 2억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팀이 나눠 가졌죠. 이미 현금화했고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여러 지갑으로 분산했어요. 추적? 불가능해요. 우리는 VPN을 써서 IP도 계속 바꾸고 계좌도 이미 폐쇄했거든요. 마크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볐다. 참고로 당신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팀원들이 15명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어요. 그는 옆 모니터를 가리켰다. 저기 보이죠? 저건 일본인 의사예요. 지금 3개월째 진행 중이고 이미 3억 엔 받았어요. 저기는 미국인 변호사. 10만 달러. 저기는 영국인 사업가. 민주는 구토가 올라왔다. 당신 같은 외로운 노인들을 타깃으로 해요. 마크가 카메라에 얼굴을 가까이 했다. 특히 교육받고 돈 있고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왜냐고요? 주변에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부끄러워서. 서울대 교수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누가 말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혼자 꾹꾹 눌러 담죠. 그게 우리한테는 최고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 교수님. 마크는 비웃었다. 교수님은 혹시 합리적 인간이라는 걸 믿으세요? 경제학 101번 시간에 가르치는 그거요. 인간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한다.
전 경제학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적인 동물인지는 잘 알거든요. 특히 외로운 사람들은요. 외로움은 판단력을 마비시키죠. 그게 우리의 사업 모델이에요. 화면이 꺼졌다. 민주는 한참 동안 검은 화면을 응시했다. 그러고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2023년 12월 2일 민주는 경찰서에 갔다. 강남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대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 박준호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었다. 온라인에서 만난 외국 여성 3개월간의 관계, 2억 원의 송금, 그리고 진실. 교수님,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해외 송금이고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갔습니다. 범인은 나이지리아에 있다고 하셨죠?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공률도 낮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으로 환전했다면 그럼 제 돈은?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사는 덧붙였다.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많이 당하시죠. 교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변에도 알려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 민주는 허탈하게 웃었다. 제가 경제학 교수입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을 가르쳤어요. 그런 제가 교수님, 이건 교육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성이 아니니까요.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 쥐었다. 2억 원. 영원히 사라졌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노후, 손녀의 미래, 아내와의 추억이었다. 민주는 아내의 사진을 봤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과 함께 모은 돈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가 폭포처럼. 민주는 소리내어 울었다. 2023년 12월 중순. 며칠 후 장남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한국에 오셨어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아빠? 거기 계세요? 응, 그 여자분은요? 아직 바쁘다고 하더라. 그렇구나. 근데 아빠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아빠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통화를 끊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경제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뻔한 수법에 넘어갔다는 것을. 민주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마크의 비웃는 얼굴, 엘레나의 거짓 미소, 사라진 2억 원. 식욕이 없었다. 3일 동안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다. 잠도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주변에 말하지 않았을까? 자책이 그를 짓눌렀다. 2024년 1월 민주는 대학 동문회에 참석했다. 2개월 만이었다. 후배 교수들이 주최한 신년 모임. 식사 중 후배 교수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수님, 혹시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만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입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은퇴 교수가 로맨스 스캠에 당했다는. 누가 그런 글을? 익명 게시판이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스페인 여성 2억 원. 민주는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서울대 경제학 교수 로맨스 스캠을 검색했다. 여러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있었다. 서울대 경제학 교수 온라인 사기에 2억 날려? 이런 교수가 학생들 가르쳤다니 키읔키읔. 67세에 45세 외국 여자? 욕심 부린 데가. 댓글들은 더 악의적이었다. 키읔키읔키읔 경제학 교수가 이런 사기를? 노인네가 외국 여자한테 홀렸네. 2억? 욕심이 과했지? 나이 먹어도 성욕은 안 죽나 봄? 명문대 교수 체면이. 쯧쯧. 민주는 컴퓨터를 껐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동문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으로 봤다. 교수님 힘내세요.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급하게 방향을 바꿨다. 어떤 이는 농담처럼 말했다. 교수님, 그래도 젊은 여자 만나셨잖아요. 하. 민주는 집 밖으로 나가기 싫었다.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취소됐다. 최근 학교 이미지를 고려하여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신간 계약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38년간 쌓아온 명성이 무너졌다. 2억 원과 함께 2024년 2월 민준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어느 날 아침 조깅 중에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인도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던 사람이 구급차를 불렀다. 응급실? 환자분, 의식 있으세요? 네. 가슴이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 왼쪽 가슴이.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X-레이. 의사가 결과를 들고 왔다. 정민준 씨, 협심증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혈압도 18만 110입니다. 매우 위험한 수준이에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스트레스가 심하셨나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3일간 입원했다. 온갖 검사를 받았다. 퇴원할 때 의사는 말했다. 약을 드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혈전용해제. 의사는 망설였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보입니다. 제가 우울증입니까? 네.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는 약을 처방받았다. 고혈압약, 심장약, 항우울제, 수면제. 약통이 늘어났다. 아침에 4알, 저녁에 3알. 하지만 약으로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2024년 3월 체중은 10kg 빠졌다. 자신의 모습은 10년 늙어 보였다. 자녀들이 한국에 왔다. 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장남 정우와 딸 정아가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왔다. 현관문을 열었다. 집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아빠? 거실에서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빠. 정우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수척한 얼굴, 푹 꺼진 눈, 흐트러진 머리. 아들, 왔구나. 아빠, 이게 무슨...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정아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민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엘레나와의 만남, 3개월간의 관계, 2억 원의 송금, 사기였다는 사실, 그리고 소문. 자녀들은 분노했다. 아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2억 원이요? 그 돈이면 우리한테라도 상의하셨어야죠. 혼자 이렇게 고생하시고.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부끄러웠다. 경제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뻔한 사기에 넘어갔다는 게. 정우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범죄자들이 나쁜 거예요. 정아도 울면서 말했다. 아빠, 우리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장남 정우는 즉시 조사에 나섰다. 국제 변호사를 고용하고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연락하고 인터폴에도 신고했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교수님, 사기단은 이미 흔적을 지웠습니다. 계좌는 폐쇄됐고 IP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으로 환전했다면 더욱 추적이 어렵습니다. 돈을 되찾을 방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자녀들은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렀다. 아버지를 돌보고 집을 정리하고 병원에 동행했다. 떠나기 전날 정우가 말했다. 아빠, 저희랑 미국에 가시는 건 어때요? 여기 계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 아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내 엄마와 함께 살던 곳이고. 하지만 아빠.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자녀들은 떠났다. 민주는 다시 혼자가 됐다. 2024년 4월 어느 날 밤, 민주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통이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밤 민주는 베란다에 섰다. 15층 아파트.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민주는 난간에 손을 올렸다. 이렇게 끝내면 모든 게 편해질까? 2억 원도, 명예도, 수치심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아내에게 갈 수 있을까? 용서해 줄까? 민주는 난간 너머를 내다봤다. 아득한 높이. 뛰어내리면 3초면 끝날 것이다. 그는 한 발을 난간 위에 올렸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민주는 멈췄다. 핸드폰을 꺼냈다. 손녀 지민이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할아버지. 14살 소녀의 밝은 목소리. 지민아. 할아버지. 다음 주에 한국 갈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지민의 천진난만한 목소리. 할아버지, 제가 경제학 동아리 회장이 됐어요.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경제학자가 될 거예요. 민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 우리 지민이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요. 저희 선생님이 할아버지 책 읽으셨대요.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난간에서 발을 내렸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경련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지민이 있잖아. 내 손녀가 있잖아.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다.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2024년 5월 민주는 정신과에 예약을 잡았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사 이정희 박사. 환자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민주는 망설였다. 그러고는 말하기 시작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정희 박사는 놀라지 않았다. 조용히 들었다.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주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았다. 아내의 죽음, 은퇴 후의 외로움, 엘레나와의 만남, 사기, 2억 원, 소문, 수치심.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이정희 박사는 조용히 들었다. 중간에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다. 교수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네. 먼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민주는 눈물을 닦았다.
교수님, 당신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경제학 교수입니다. 사기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이정희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교수님, 사랑은 이성이 아닙니다.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도 사랑 앞에선 17세 소년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가장 강력한 취약점이에요. 이들은 심리학을 이용한 범죄자들입니다. 당신의 외로움, 선한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걸 악용한 거예요. 민주는 말없이 울었다. 교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사랑을 했어요. 누군가를 믿었어요. 그게 죄인가요? 하지만 2억 원을 돈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 함께 치유해 나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정희 박사는 손을 내밀었다. 민주는 박사의 손을 잡았다. 상담은 일주일에 2번 계속됐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다. 민주는 매 세션마다 울었다. 자책하고 분노하고 슬퍼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한 개월째 민주는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2개월째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게 됐다. 악몽은 여전했지만 빈도가 줄었다. 3개월째 민주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경제학 책이 아니라 심리학, 철학 책들을. 2024년 8월 상담사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 자조 모임을 소개했다. 교수님과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모여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치유해 나가죠. 민주는 망설였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수치를. 하지만 상담사는 말했다. 교수님, 수치심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공유하면 그것은 치유의 도구가 돼요. 민주는 용기를 내어 첫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커뮤니티 센터.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원탁에 앉아 있었다. 나이는 50대에서 70대까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다. 진행자가 말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일어났다. 손이 후들거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준입니다. 67세이고 은퇴한 대학 교수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2억 원을. 목소리가 갈라졌다. 처음에는 제가 특별히 어리석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는 앉았다. 옆에 앉은 60대 남성이 말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의사예요. 필리핀 여성을 만났죠. 3억 원을 잃었습니다. 50대 여성이 말했다. 저는 이혼한 후 미국인 남성을 만났어요. 투자 이야기를 하더니 1억 5천만 원이 날아갔죠. 70대 남성이 말했다.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외로웠어요. 태국 여성이었죠. 5천만 원.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외로움, 사랑, 배신, 돈. 민주는 깨달았다. 나만이 아니구나. 모임이 끝난 후 60대 의사가 다가왔다. 교수님, 처음 오셨죠? 네. 저도 처음 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의사가 이런 사기에 당했다니. 수치스러웠죠?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인간일 뿐이라는 걸. 그래도 주변 시선이. 처음엔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져요. 그리고 이 경험이 헛되지 않게 할 방법도 있어요. 무슨 방법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거죠. 우리의 실수를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주는 그 말을 곱씹었다.
2024년 10월 상담사가 제안했다. 교수님, 글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글이요? 네. 당신의 경험을 글로 남기는 거예요. 치유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민주는 고민했다. 내 수치를 글로 남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주는 오랜만에 컴퓨터를 켰다. 워드 프로그램을 열었다. 빈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정상에서 나락으로 67세 교수의 고백. 첫 문장을 썼다. 제 이름은 정민준입니다. 67세 은퇴한 경제학 교수입니다. 저는 3개월 전까지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글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민주는 밤새 썼다. 아내의 죽음부터 은퇴 후의 외로움, 엘레나와의 만남, 사랑에 빠진 과정, 돈을 보낸 이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치유의 과정까지. 새벽 5시 민주는 초고를 완성했다. 50페이지. 그는 글을 읽어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카타르시스였다. 내 이야기를 꺼냈구나. 다음 몇 주 동안 민주는 글을 다듬었다. 추가하고 삭제하고 재구성했다. 자조 모임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읽어줬다. 교수님, 이거 꼭 출판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이야기 같아요. 많이 울었지만 위로가 됐어요. 2024년 12월 민주는 용기를 냈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며칠 후 첫 번째 출판사에서 답이 왔다. 죄송합니다. 저희 출판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거절이었다. 교수님의 이미지를 고려할 때 시장성이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민주는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10번째 출판사, 작은 출판사 은빛나무의 편집장이 전화했다. 교수님, 원고 잘 읽었습니다. 민주는 또 거절일 것이라 생각했다. 출판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책이 필요합니다. 매년 수천 명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하지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죠. 교수님의 용기 있는 고백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책이 출판됐다. 정상에서 나락으로 그리고 다시 일어서다 로맨스 스캠에서 배운 것들. 저자 정민준. 표지는 단순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이미지. 민준은 첫 번째 책을 받아들었다. 손이 후들거렸다. 책을 폈다. 첫 페이지에는 헌사가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출판사는 홍보를 최소화했다. 민준의 요청이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 입소문이 났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책이 회자됐다.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제 이야기 같아요.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울면서 읽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책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선물하기 시작했다. 한 달 만에 1세가 매진됐다. 출판사는 급히 2세를 찍었다. 2025년 9월 서울 종로구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다. 교수님, 저희 복지관에서 강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주는 망설였다. 대중 앞에서 내 수치를? 하지만 그는 생각했다. 이게 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되는 방법이야.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강연 당일 100명의 노인들이 강당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단상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섰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준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저는 38년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 위험 관리, 투자 심리학. 모두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민주는 심호흡을 했다. 그런 제가 가장 기본적인 사기에 속았습니다. 2억 원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왜 속았을까요? 어리석어서? 아닙니다.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여러분, 외로움은 병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저는 매일 밤 빈 집에서 혼자였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미국에 있었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죠. 그때 엘레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3개월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수치심은 우리를 고립시키지만 용기는 우리를 연결시킨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연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교수님, 저도 지금 인터넷에서 만난 분이 투자 이야기를. 민주는 할머니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전형적인 사기 패턴이었다. 지금 당장 연락을 끊으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그날 민주는 깨달았다.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구나. 2025년 하반기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민주는 매주 2-3번씩 강연을 다녔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6개월 만에 20만 부.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로맨스 스캠 예방센터 자문위원이 됐다. 2025년 10월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교수님, 나이지리아 경찰과 협력해 사기 조직원 일부를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5명을 체포했습니다. 마크는 아직이지만 계속 추적 중입니다. 완전한 정의는 아니었다. 2억 원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다. 강남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강연료와 책 인쇄로 생활은 가능했다. 건강도 회복됐다. 규칙적인 운동과 상담 덕분에 혈압이 정상으로, 우울증 약도 점차 줄였다. 에필로그 한강에서 2025년 11월 민주는 70세가 됐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지만 눈빛은 맑았다. 어느 가을날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단풍이 아름다웠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혹시 정민준 교수님이신가요? 60대 초반 여성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교수님 책이 제 남편을 구했습니다. 예? 영희는 설명했다. 남편이 6개월 전 온라인에서 일본인 사업가를 만났다. 5천만 원을 송금하려던 순간 영희가 민준의 책을 건넸다. 남편이 그 책을 읽고 정신을 차렸어요. 전형적인 사기 패턴이더라고요.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을 뻔했어요. 영희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영희가 떠난 후 민주는 한강을 바라봤다. 석양이 물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빛났다. 민주는 손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랑하는 지민에게 할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단다. 오늘 한강에서 아름다운 석양을 봤어? 경제학은 숫자가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의 마음, 외로움, 희망을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경제학이란다. 할아버지는 2억 원을 잃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단다. 진실된 삶을 사는 법을 사랑한다. 할아버지가. 민주는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추락했지만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이야기는 허구지만 매일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로맨스 스캠이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 사랑을 빙자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예방 방법: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절대 송금 금지, 가족 친구와 반드시 상의, 상대방 신원 확인 사진 검색, 회사 확인, 의심 신호들, 너무 빨리 사랑 고백, 만남 약속 계속 연기,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 신고 112, 금융감독원 1332, 심리상담 한국심리학회 02-537-6171.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